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좀 더 일찍 자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치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을 벗고 선거 전에 뛰어들 제비를 하는 겁니다.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후보 경선에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사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가운데 가장 먼저 사퇴한 출마 예정자는 권우상 전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 서구 부구청장을 역임한 건 전 국장은 지난달 17일 명예퇴직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곧바로 서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당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 당원, 주민들과 더 밀접히 접촉하며 서구를 잘 알고 현장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어필한다는 겁니다. 주민을 만나고 행사 다니고 주민의 목소리 듣는 시간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 많은 주민들 이야기를 담아서 서구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난 연말 퇴임한 김영길 전 달서구 부구청장도 최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가운데 달서구청장 출마 선언은 김 전 부구청장이 최초입니다. 달서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행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책임 당원 확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기존의 당 활동을 오래 하신 분보다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만 하면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백왕식 북구청장 사퇴도 임박했고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달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과 공직자들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는 정당 후보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어 사퇴 시한보다 이른 공직 사퇴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반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이전인 5월 4일. 역대급으로 많은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의원직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 출마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다가 공천을 못 받으면 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지방선거 열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밤샘 대기는 물론 추첨까지 하곤 했는데요. 요즘은 병설 유치원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원생이 줄어든 만큼 특히 방학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방학에는 거점 유치원에 모여서 방과 후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10명뿐인 대구 독인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생의 대부분이 이번 겨울방학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방학 기간이다 보니 교육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인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사정이 비슷한 인근 병설 유치원과 함께 이번 방학 기간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삼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화 그리고 거점 역할을 할 동인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화를 모두 합쳐도 37명. 이 가운데 25명이 이 거점형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이 방학 중에 개별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경우 가동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어와 음악, 체육 정도로 한정적이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원화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인형극 관람과 같은 문화생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학 중에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며 여러 친구들과 만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선생님들도 서로 협력하며 전문성을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총 4곳, 독인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비롯해 항남, 덕인, 매곡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인근 소규모 병설 유치원과 함께 이번 겨울 방학 동안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은 돌봄 시간이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늘어나고 점심 도시락도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학생 수 증가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놀이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원내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 운영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95%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학에도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틈새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유치원 원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거점형 유치원을 통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이 소규모 유치원 운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이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 서로 경쟁을 하듯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대구 경북은 한참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논의도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다극 체제로 만들어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 초광역을 이루는 자치단체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존의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이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권역별로 전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까지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속도전에 들어갔고 여기에 부산 경남도 가세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구 경북은 지지부진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난 2024년 10월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얻었지만 경북 북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통합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결국은 이제 시민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경북 북부 쪽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안 돼서 지금 정치 일정상 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민송 구기 단체장이 이 부분은 결정을 하고 할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저희가 공론화를 계속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하고. 다만 관광이나 교통 등 기능 단위로 먼저 통합하는 광역연합은 먼저 기획단부터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도 통합로는 자신이 불을 지피고 대구는 통합 준비를 끝냈는데 경북도지사가 갑자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다며 지방의 살 길은 통합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광역화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구 경북은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옛 두류정수장에 건립할 예정인 대구시청 신청사의 설계를 오는 10월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춘 설계를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청사 건립에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설계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단계 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한 각종 인증과 환경 등의 필수 연구 용역을 수행해 올해 안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최대 40만 원까지 대구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싼 물가 탓에 집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비싸서 대마초를 집에서 재배한 3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대마초와 대마 씨앗을 밀반입하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는데 집에서도 재배한 게 드러났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집 안방에 들어서자 알루미늄 텐트에 수상한 식물이 자랍니다. LED 조명과 환풍기 등 재배용 장비와 함께 발견된 건 대마초입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을 밀반입하려 한 프리랜서 작가 34살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대마의 양만 138g, 시가로 400만 원 상당입니다. 세관은 A씨가 대마 씨앗을 밀반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대마초 구매 비용의 부담을 느껴 태국을 방문해 씨앗을 밀수입한 뒤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대마 재배를 배우고 재료도 직접 구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A씨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방법을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알리나 테무에서 구매한 이후에 그거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방 안에서 키우는 형국이었고 거기 안에서 자란 것을 섭취까지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우범성 분석을 바탕으로 적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마 합법 국가는 미국과 인도 일부, 캐나다, 멕시코, A씨가 씨앗을 밀수입한 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범성 분석은 이런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색을 실시하는 건데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시는 여행객들 중에서 자주 방문하신다든지 아니시면은 단기간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랜덤으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 세관 검사 과정에서 나온 것들, 검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적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세청은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4.16 생명안전교육원이 미술작품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꽃을 바치다 추모 전시회를 임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 기억은 또렷이 남아있는 바다에 한떨기 꽃이 받쳐졌습니다. 산과 초원 등에도 받쳐진 꽃. 나무와 풀 혹은 바람 그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작가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4.16 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12주기 추모 전시회 꽃을 바치다입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유명 화백이신 정평환 작가님의 작품으로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공감과 희망을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보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교사이자 화가로서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이어온 정평환 작가의 작품 15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히 사유하며 기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절제된 구성으로 전시를 연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작품들 속에서 등장하는 꽃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동시에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꽃은 우리 곁에서 사라진 이들에게 바치는 헌화의 개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한없이 약한 인간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더군다나 단원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희생된 친구들이라서 그림을 보면서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예술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해보는 시간 꽃을 바치다 전시회. 이번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출근길 길거리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시민과 소방관이 발견해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일, SNS 등에서 미담으로 가끔 접하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살린 일이 지난해에 부산에서만 76명이었습니다. 소방의 철저한 훈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인도를 걷던 한 남성. 몇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이 급히 달려옵니다. 몸을 흔들며 의식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시민 한 명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남성은 119에 신고합니다. 그 순간 출근길이던 한 남성이 차를 멈추고 현장으로 뛰어옵니다. 부산 사상소방서 소속 이헌희 소방관입니다. 이 소방관은 즉시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뒤 주저없이 가슴 압박을 이어갑니다. 시민들은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 쓰러진 남성의 다리를 붙잡고 발 아래 받침대를 받칩니다. 그리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몇 분 뒤 도착한 119 구급대. 쓰러진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도움과 한 소방관의 몸에 밴 훈련과 판단이 한 생명을 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심정지가 바로 임박한 상태였고요. 이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 보면은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이런 현장 대응의 성과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부산 소방이 지난해 구한 심정지 환자는 모두 76명. 부산 소방은 2025년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수치는 대학병원과 연계한 전문 교육과 특별 구급대 확대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들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특별 구급대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보다 현장에서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치 가능할 수 있도록. 출근길 우연히 마주친 위기의 순간 몇 분의 선택이 생과 사를 가를 뻔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처음 몇 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은 시민들의 도움과 소방관의 전문성이 그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이 실제 국가 정책이 되고 억대 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범부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승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의 길잡이가 되는 노면 색깔 유도선. 한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정책이 됐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지혜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프로젝트가 펼쳐집니다. 지식재산처가 범국가적 혁신 프로젝트, 이른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경험과 직송에는 행정이 놓치기 쉬운 실용적인 통찰이 있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설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연결할 때 국민의 집단지성은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 공모와 정부, 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지정 공모로 나뉩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K푸드 등 최근 산업계의 핵심 화두 10가지가 지정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혜택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전체 1등에겐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총 상금 규모는 7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 상위 10,000개의 아이디어에도 지역 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됩니다. 채택되는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과 제도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창업, 제품 서비스,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범부처가 협업하여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상자에 대해서는 기업 취업 우대 방안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4개월 동안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밀착 컨설팅을 거쳐 고도화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을 비롯해 각 부처 사업으로 연계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제한자에게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4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 생활문화동호회 35팀을 선정해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생활체육을 제외한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생활문화 부문입니다. 달성군에서 활동 중인 19세 이상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 최대 250만 원을, 발표 활동과 교육 체험이 가능한 동호회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정된 동호회에는 예술 코디네이터의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로 매일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달서문화재단이 오는 23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2026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클래식의 깊이, 재즈의 자유로움, 대중음악의 친근함이 어우러진 무대로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록그룹 부활의 보컬 박완규 씨가 장식합니다. 대구 수성도서관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읽어드림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책을 직접 낭독해 소리책을 제작하고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 단체로 활동 기간은 오는 6월까지입니다. 남구청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초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과정당 20시간으로 대명 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시 사격팀이 국가대표급의 선수와 지도자 영입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신규 영입된 선수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을 비롯해 사격 유망주 최가혜 등 4명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